네, 제가 한 40여 년 정치 평론을 하면서 검난이라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사태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겪었던 검난은 검사들의 난이었습니다. 검사들의 난. 그런데 지금 시작된 검난은 검사들의 난, 일부 검사들의 난이 아니고 검찰의 난입니다. 검찰 전체가 지금 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검난은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지금은 뭐 명시적으로 그런 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검사들끼리는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하는 거를 지켜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조직보다도 상명하복의 그 규율이 내부적으로 있죠. 그래서 일선 검사들이 또 부하 검사들이 어떤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지고 입장 표명을 하려고 하면 위에 있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또 검사장들이 야 나한테 얘기해. 그리고 내가 책임질게. 이러거든요. 왜? 후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장이 그런 후배 검사들의 의견을 가지고 지검장한테 가고 중앙지검장한테 가면 그 중앙지검장이 야 알았어 내가 책임질게 너네들은 조용히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중앙지검장이 대검으로 가서 검찰총장한테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내가 책임질게 너네들 다쳐 그러지 마. 그래서 대개 검찰총장이 상징적으로 사표를 내는 걸로 정리가 돼요. 그런데 지금의 검난은 검찰총장 하나를 빼놓고는 전 검찰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매우 심각한 양상이고 또 이 검사들의 검난의 칼이 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노만석 따위를 겨냥하려고 검찰이 움직이겠어요? 정성호 따위를 겨냥한다고 이러겠습니까? 지금 검찰 전체가 겨냥하는 칼은 결국은 이재명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그동안 봐왔던 수많은 검난과 이번의 검난은 그 양상이 다르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 고성구의 숲에도 항소 포기 파동이 정성호만 했겠느냐라고 하는 영상 메시지를 올렸는데 양공님은 전라도 사투리에 거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아는데 한마디로는 표현하기 애매할 때 쓰는 말. 거시기 하네라고 한답니다. 참 저것들 하는 일마다 거시기 하네요. 그러셨어요. 국태민아님. 이건 단순한 행정결정이 아니라 법의 근본을 뒤흔든 사법 쿠데타입니다. 정의의 칼을 거꾸로 진 자들이 법치를 유린하고 있으니 이제 국민이 깨어 일어나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권력의 소나기를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법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마지막 보루여야 합니다 하셨고요. 원숭이님. 우파에게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관련자들 탄핵으로 몰아붙이고 국정조사한다고 밀어붙이고 고발 조치하고 이슈화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의견들을 주셨는데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 검난 관련 속보들이 뜨고 있습니다. 이 노만석이라는 자한테 전화로 야 항소 포기해 라고 정성호의 지시를 받아서 전화 통화를 한 자가 이진수라는 법무부 차관입니다. 근데 이 자가 노만석이한테 전화할 때 이랬다는 겁니다. 큰일 났다. 항소를 포기해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진수 이자도 항소해야 된다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이거는 항소가 당연한데 갑자기 이게 정성호가 항소 포기라고 지시를 내리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노만석 따위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이진수 따위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이건 심부름꾼들에 불과합니다. 그럼 정성호가 최종 결정권자냐? 그것도 웃기는 소리죠. 예, 저는 이 항소 포기의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 수사팀 전원이 항소가 필요하다.
라고 중앙지검장한테 결재를 올렸어요. 중앙지검장이 그래 항소해야지 결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법무부에 보고가 됐는데 정성호가 내미륵 하다가 항소 기한 딱 7분 전에 이 이진수를 통해서 노만석이한테 항소 포기 통보를 한 겁니다. 불과 마감 7분을 앞두고. 여기서 많은 분들은 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어차피 사표 낼 거면 그때 안 됩니다. 항소해야 됩니다 하고 고집 부리고 항소를 시키고 사표를 내야지 이게 무슨 짓이야 이제 와서 라고들 얘기하죠. 또 법원 앞에서 줄창 항소장 들고 대기하고 있던 검사들이 있는데 검사 중에 누구라도 안 돼 이거는 내가 접수시킬 거야 하고 접수를 시켜놨으면 그리고 나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사표 냈으면 완전히 승리하는 건데 하는 아쉬움과 니그들도 마찬가지야라고 하는 비판이 같이 제기됩니다만 어쨌든 수사팀은 전원 항소 필요. 중앙지검장 오케이 항소해. 그런데 법무부에서 정성호가 막았다. 이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팩트입니다. 그 후에 12시가 지나서 오전 4시 항소 기한이 4시간 지난 오전 4시 새벽 4시에 대장동 수사팀이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검난이 시작되는데 법무부 및 검찰 수뇌부 검찰총장이죠. 외압으로 인해 항소 포기를 강요받았다. 이렇게 이제 최초의 검난이 시작됩니다. 그러자 노만석이가 나 정진우 지검장이랑 협의한 거야 라고 처음에 발뺌을 해요. 그러자 정진우가 나는 항소하자고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하면서 노만석이를 반박하죠.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이게 이재명이가 임명한 자예요. 항소해야 된다고 알린 것은 5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일 밤 12시까지가 시한이었어요. 이틀이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7일 마지막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진우가 항소장에 승인 결재를 냈어요. 당연히 법무부에서도 반대가 없을 거라고 그때까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7시 반경에 돌연 대검이 자세한 설명도 없이 재검토하라 하면서 항소 승인 못하겠다고 입장이 나온 거예요. 그때가 7일 밤 12시를 앞둔 4시간 반가량 남긴 때였습니다. 그러자 수사팀에서 설마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항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아라고 보고 밤 10시 20분 경부터 항소장을 가지고 법원 사무실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시간을 기다렸는데 밤 11시 20분까지도 대검이 항소 여부를 밝히질 않고 있었어요. 그러자 수사팀이 차장검사를 찾아가서 항소 불허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냐. 이미 우리가 항소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냐. 결단을 내려달라. 그렇게 해서 서로 옥신각신 실랑이를 하고 있다가 7분 전에 12시 7분 전에 최종적으로 노만석이가 항소 포기해라.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 항소 포기 후에 4시간 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이제 검난이 시작됐습니다. 대장동 수사팀이 대검의 항소 포기 지시를 받고 김만배만이라도 항소해야 한다. 김만배만이라도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이 법무부의 최종 항소 불허 통보가 정말 교활하게 얍삽하게
한 7분을 남기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는 통보를 수용할지 아니면 그때부터 검난을 시작할지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됐고 결국 정진우와 수사팀은 일단 법무부 결정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이 대목에 관해서는 정진우나 수사팀 검사들도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만 그랬냐? 법무부 내부도 항소 필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법무부 주무부서가 항소해야 된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성호가 야 항소 포기해 라고 찍어 누른 거죠. 이 법무부에 보면 검찰국이 있습니다. 검찰을 관리하는 검찰국. 그 검찰국 산하 부서 검사들도 모두 이견 없이 항소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성호가 처음부터 항소 안 돼라고 했으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됐을 텐데 처음에 정성호는 아주 노회한 자거든요. 신중하게 검토하라. 신중하게 검토하라. 계속 그 말만 하면서 노만석이를 압박한 거죠. 결국은 이 문제를 다루는 실무부서가 법무부 검찰국인데 정성호가 법무부 검찰국을 패싱하고 차관 통해서 노만석이한테 직접 항소 포기 지시를 사실상 한 겁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정성호의 직권남용, 이진수의 직권남용은 빼박 행위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웬만하면 계속 그 자리에 있다가 뭐 검찰총장을 하거나 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재명이가 임명한 자인데. 그런데 일단 항소 포기가 기정사실화 되고 난 상황에서 이게 아마 덜렁했을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래서 결국 사의 표명을 잽싸게 합니다. 대검의 지휘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의견 관철은 못했다. 그러면서 자기하고 협의했다고 하는 노만석이의 진술이 굳어지면 자기도 직권남용 공범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직감했는지 노만석이한테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항소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어 라고 자기 살 길을 만들어냈죠. 정진우는 사의 표명을 하면서 대검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사의 표명했다. 이렇게 최소한의 명분과 살 길을 딱 확보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는 이렇게 항소 포기가 기정사실화된 후에 검찰의 항소 포기로 김만배, 남욱 등의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안겨줬다고 직격했습니다. 김영석 감찰 1과 검사는 검찰 역사상 이런 전례가 없었다.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죄 중요쟁점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어버렸다. 피고인 5명 모두 지금 항소를 했는데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그 이상의 높은 형을 2심이건 대법이건 선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수익 국고 환수 규모도 원래는 7,800억을 해야 되는데 고작 400억 얼마를 최대한 환수해봤자 한 400억 정도 환수하는 것으로 그치게 돼버렸습니다. 473억이군요.
이 김영석 검사는 2024년 11월 8일 0시 검찰은 그리고 진실은 죽었다. 이렇게 이프로스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법무연수원 신임 검사 시절에 교수셨던 중앙검사장님은 초임지로 이동을 앞둔 저희에게 머리보다 큰 감투를 쓰면 눈을 가린다고 하셨다. 대검 차장 노만석이죠. 반부패부장 박철우, 중앙지검장 정진우 다 머리보다 큰 감투를 쓰셔서 눈이 가려지신 건가.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 입장에서는 정진우가 뭐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건 그리고 제일 먼저 잽싸게 사표를 냈건 검찰의 조정을 울린 검적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수사 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지금은 쫓겨갔어요. 대구 고검에 한직에 쫓겨갔는데 강백신 검사도 이프로스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범죄 수익 환수가 좌절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남욱, 정영학을 상대로 범죄 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다. 김만배를 상대로도 당초 예상 금액의 10분의 1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루어졌다. 울산지검의 천영환 검사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항소제기 만장일치 결정에 법무부와 대검이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국민에 대한 배임적 행위를 한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뇌부에 사퇴를 요구한다고 개인적으로 글을 올렸어요. 자, 이렇게 시작된 검란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8곳의 차치지청, 12곳의 부치지청에 20명의 검찰 수뇌부 그리고 대검의 부장, 다 검사장급입니다. 그리고 대검 과장급 검사들이 모두 노만석 사퇴를 요구하는 검란으로 하루 만에 커져버렸습니다. 하담미 안양지청장은 산하 8명의 지청장을 대표해서 이프로스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상처를 남겼다. 또 지금 친윤석열 검사로 분류돼서 다 한직에 쫓겨가 있는, 조금 전에 제가 인용한 강백신 검사뿐만 아니라 법무연수원에 연수원 교수로 가 있는 사람들 일동이 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정유미 전 창원지검장은 노만석은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이 남게 될 것이다. 저의 책임이라고 내뱉었으니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라. 일단은 노만석에 대한 사퇴 요구로 모아지고 있는데 이 노만석이야말로 그냥 허접한 허수아비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이 노만석이는 사퇴를 요구하는 부하 검사들의 요청을 받고 하루 이틀만 시간을 달라고 했답니다. 하루 이틀만 시간을 달라. 지질한 자가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냐는 말대로 애초부터 찌질한 자가 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담대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상황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는데 대장동 수사검사는 남욱이가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는 데 대해서 대응하겠다고 하자 대검이 그걸 막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했던 홍상철 검사는 이 프레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에 남욱이가 재판정에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사실과 다른 잘못된 증언을 하고 있고 이걸 알게 된 수사팀이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도 여기에 동의해서 수사팀 검사가 직접 재판정에서 증인신문에 나서서 공판검사가 아니라 남욱의 잘못된 증언에 즉각 대응하고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서울중앙지검도 대검에 보고했다. 그런데 대검이 이를 불허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욱은 수사팀 검사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 과정에 대해서 사실과 전혀 다른 증언을 했다. 뭐 장기를 꺼내줄까, 뭐 가족 사진을 보이면서 협박했다. 이런 남욱의 증언이 바로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진술됐다는 겁니다. 검사가 막상 재판에서는 대응하지 못하고 내부 게시판을 통해 설명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또 이 남욱이를 조사한 정일권, 지금은 의정부지검에 가 있는 검사는 남욱이를 조사할 당시에 뭐 배를 가르겠다, 뭐 장기를 꺼내겠다고 한 협박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있을 수도 없고 실제 그런 발언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종북주사파들은 바로 이 남욱이의 검사들이 허위 증언이라고 하는 이 발언을 근거로 해서 수사 과정을 특검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만서이가 하루 이틀만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하루 이틀만 시간을 달라 그 사이에 정리하겠다. 책상 정리하는데 10분이면 되지 이거사. 그러면서 이 노만석이도 억울할 거예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요건 지 혼자 바가지로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정성호는 자기한테 책임을 딱 미루잖아요. 협의했다고. 그러자 노만석이가 지도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그 선택지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언급했대요. 요구받았다는 거야, 지가. 의견 개진이 아니라 요구였다는 거예요. 그럼 법무부가 요구하면 그게 지시지. 그러니까 노만석이도 나 압박받았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지금 실토하고 있는 겁니다. 지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대검 연구관 10여 명이 사퇴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한 자리에서 노만석이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 따라야 했다. 용산의 입장을 생각해 따라야 했다라고까지 실토를 했어요. 그 제가 갑자기 이 대목에서 이 비겁하고 찌질한 자이긴 하지만 이 자가 또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예, 신변 보호가 필요합니다. 지금 족벌 언론들도 노만석이의 발언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용산과 법무부 관계를 고려했다고 노만석이가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무슨 관계가 없다 딱 잡았대냐. 그러면서 노만석이가 후배들한테 나도 너무 힘들었다 그랬대요. 나도 너무 힘들었다. 자, 그러면 결국 검찰을 움직이는 게 법무부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민정수석 라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전부 이재명이 변호했던 자들이 쫙 깔려 있는 거야. 보통
일선 검찰에서 주요 사건을 다룰 때는 그 검찰청이 대검에 보고하고 대검은 법무부에 보고하고 법무부는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에다가 보고를 해요. 그게 통상적인 라인이야. 근데 그 라인마다 이재명 변호사들이 쫙 박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선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봉욱이라는 자인데 그 밑에 비서관이 4명 있어요. 그중에 3명이 이재명 변호사야. 민정비서관 이태영, 대장동 사건 쌍방울 사건 변호인, 법무비서관 이장영 쌍방울 사건 변호인, 공직기관 비서관 전치영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 또 법무부 장관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게 정책비서관이에요. 정성호의 정책비서관 조상호 대장동 쌍방울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 또 내각의 법제처장 조원철 대장동 사건 변호인, 그리고 정성호는 그 자체가 이재명과 거의 한 몸뚱이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정치판에서는 선배니까 내내 이재명이의 좌장역을 해온 자.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재판중지법 배임죄 폐지를 통한 면소 이거 추진하고 있는 자 박균택, 김기표, 이건태, 김동아 국회의원들이에요. 다 초선들인데 다 초선일 거예요 아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박균택 이것들 재선인데 초선이라고 또 모욕했다고 그럴지 몰라요. 박균택, 김기표, 이건태, 김동아 전부 대장동 변호인 출신. 그런가 하면 국정원 갑자기 정보위 국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 카지노에서 수십억 원 채무를 줬고 그래서 그가 북한에 줬다는 돈 자체가 실제 북한에 갔는지가 불분명하다. 그 쓱 흘리는 진술을 했는데 그러면서 김성태를 믿을 수 없다고 만들었는데 이 국정원의 기획조정실장 김희수 쌍방울 사건 변호사예요. 대통령실, 정보기관, 입법부 전부 다 이재명 로펌과 같은 이재명 로펌의 분전처럼 보이는 이런 자들이 포진해 있으니까 검찰의 항소 포기가 어떤 정책결정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 초선 맞습니까? 그렇지. 저것들이 지 실력으로는 구현도 못할 자들이지. 이재명이 변호했다는 그거 하나로 온갖 특혜 받고 전략공천 받고 해가면서 배치 단 자들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재명이가 딱 보니까 이거 검난이 심각하다. 이것도 변호사인데 검난의 역사를 어느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이번 검난은 예전하고 좀 달라라고 이재명이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강력하게 검난을 제압해야 될 힘은 어디서 나오냐? 집권당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강훈식이를 시켜서 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서면 축사를 읽게 했는데 핵심이 뭐냐? 집권 여당과 무게를 나눈 동지다.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 이번 검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똘똘 뭉쳐서 이겨나가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용산은 대통령실은 아예 여기서 한 2발 3발 거리를 돌아 뭐 이런 지침을 지그들끼리 내린 것 같아요. 추가 입장 낼 일이 아니다. 정성호 장관이 잘 설명하지 않았냐. 우리는 입장 없다. 우리는 너무 바쁘다. 다른 일 하느라고. 그러면서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런 문제에 신경 쓸 만큼 대통령실은 한가하지 않다. 정성호도 어제 도스태핑인지 뭔지 흉내내면서 했어요. 아, 이 자도 대통령 욕심이 있나?
대장동 판결과 이재명은 무관하다. 수익금 몰수는 민사로 가능하다. 이것도 딴에 법률가라고 껐덕댔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지 법률적으로? 이 사건과 이재명이 무슨 관계가 있냐 그랬는데 관계가 없으면 그러면 대장동 일당들 1심 재판에 판결문에 390회인지 401회인지 이재명 이름이 나오냐고. 그러면 이걸 가래 관계가 없다고 빡빡 우겨? 또 수익금 몰수 못하게 됐다? 민사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이 정성호가. 이게 추징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겁니다. 민사는 그냥 자기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면은 뭐하러 형사재판, 민사재판 따로 해? 앞으로 하나로 하지, 민형사재판부. 그러면서 이자가 아니 나는 항소 포기하라고 지시한 적 없어. 그냥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만 했을 뿐이야. 2차례. 신중하게 판단해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를. 자, 검찰이 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법만 보면 되지. 원래 법무부 장관은 검찰한테 야, 여러 가지 고려하지 마. 오로지 법만 가지고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자가 지가 나서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가 뭐겠어요? 이재명의 심기. 이거겠지. 이재명의 처지. 이거겠지. 그러면서 이자가 뭐 말을 자꾸 많이 하다 보니까 지가 횡설수설이야. 처음에는 이번 수사 너무 잘 됐다 그랬는데 얘기를 한참 하다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또 짚어요. 기계 이 정성호 이자가 사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검란을 수습해야 될지에 대한 보관도 없는 거야 지금. 정성호의 스텝이 완전히 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진우가 사의 표명한 데 대해서 아이 지금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얼마나 막중한 자리인데 그랬어요. 자, 이만여 건의 이 사건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 그거 특검 때문에 그래요. 특검에 100명 넘게 수사검사들을 뽑아갔으니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생 관련 사건이 지연되는 게 진짜 걱정된다면 특검을 축소해야지. 바로 중단시켜야지. 이 정성호가 추징금 못 받게 됐다고 하는 이 분노의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 민사로 해결하면 돼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 이미 2천억 이상 묶어뒀다 그랬는데 항소 포기로 400억 가까이 묶어둔 거 빼놓고는 다 지금 다시 풀어줘야 돼요. 추징 보정이지 추징이 아니거든. 국가로 환수된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멈춰서 이거거든. 이거 풀어줘야 돼요 이제. 1심 재판부도 민사소송이 있는 것을 알면서 그런데 이 민사소송이 심히 곤란하게 됐다. 왜? 아직까지 민사소송 1심 변론기일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1심 판결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대장동 주민들은 이제 범죄 수익 환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냐? 뭐 잘못됐네. 해줄 수 있는 거 안 해준 거 아니야. 말만 검찰이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이고 뭐 그냥 도둑 맞은 기분이에요. 허탈해요. 그냥 사기 맞은 그런 기분입니다. 이게 대장동 주민들 얘기입니다. 범죄 수익이 환수됐으면 대장동에 들어가야 될 돈을 이것들이 7,800억 가까이를 땡긴 거니까 그 돈의 상당 부분은 그냥 중앙정부 국고로 가는 게 아니라 대장동의 추가 개발에 어떤 형태로든 돌아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이거 도둑 맞았다, 사기당했다고 대장동 주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민사? 좋다. 그럼 우리가 할게 하고 나선 데가 있습니다. 누구냐? 성남시 신상진 시장. 성남시 신상진 시장이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으로 이를 규탄한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이재명이죠. 등이 민간업자 김만배 등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검찰은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은 하지 못하고 사실관계는 인정을 했다. 그런데 검찰이 돌연 항소를 포기해서 수천억에 달하는 성남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지을 기회를 날려버렸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서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 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시민의 피해 회복이라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다. 결국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이 단군일의 최대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도록 방치하는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성남시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성남 시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하면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서 소송 가액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항소 포기로 검찰이 즉각적으로 검난에 시작된가 하면 정치권으로 이 후폭풍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입에 달고 사는 이해충돌이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다.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왜 아들이 감옥 가느냐. 정진우 사의를 갖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가 법무부 장관 또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을 것이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권력의 외압에 따른 결정이다. 정진우 사태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성호와 노만석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나경원은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입법 내란으로 검찰을 해체시키고 그의 굴종한 수뇌부가 대장동 범죄의 수뇌부 이재명으로 향하는 수사를 스스로 봉인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장동혁 대표는 탄핵이라는 단어를 공개적으로 꺼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북 도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는 법무부와 대검이 개입해 당군일의 최대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막았다. 이재명이랑 종착역으로 가는 길을 막은 것이다. 이재명이 검찰의 항소제도 개선을 지시함으로써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다.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다.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가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다. 국정조사 특검을 해야 하며 그 끝은 탄핵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탄핵과 정성호의 탄핵을 같이 얘기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사건 배후에 이재명이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범죄는 이익을 보는 자가 범인이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재명을 탄핵하자. 탄핵 소추가 좌절되더라도 한번 부딪혀 봐야 하지 않겠느냐.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8시에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항소 포기와 관련해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검사들에게 이재명 재판 재개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다시 했고, 오늘 오후 2시는 법무부 앞에서 규탄 대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잠시 후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 이 문제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07석밖에) 안 되지만 탄핵 발의는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재명의 탄핵과 정성호의 탄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사태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 등을 통해서 일단 여론전에 나서겠다고 하는 방침이고, 그 여론전의 일환으로 오늘 오전 8시에는 대검 앞에서, 오늘 오후 2시에는 법무부 앞에서 항의, 규탄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딱 이때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워크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 현안 질의를 법사위 현안 질의를 법사위원장 추미애가 우리 워크숍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에라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고 귀를 틀어막고 있다.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러자 깨갱하면서 대가리 숙이면서도 깨갱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항소 포기가 아니잖아. 항소 자제지. 그러면서 이것들이 집단에 역공한답시고 친윤 검사를 이참에 분쇄해야 돼. 저것들이 임명해 놓은 검사들인데. 좌파들이 흔히 쓰는 이 프레임 선점 이번에는 택도 없습니다. 네, 오늘 정론일침과 고성호 칼럼 통합해서 좌파들의 무덤이 될 사상 최대 검난이 시작됐다.